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네. 네, 아주 사과를 했는데 저는 빠른 사과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당원의 감정선을 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은. 음.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향후에도 한동훈 후보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과를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결정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봅니다. 근데 참 좀 걱정스러웠어요, 정말. 네. 진짜. 예. 네. 진짜 걱정스러웠어요. 뭐 선거에 대해서 뭐 후보에 대한 호불호,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이 발언이 정치인 한동훈, 저희가 보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당 대표 한동훈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를 우리가 한동훈으로 우리가 보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진짜 이 보수층, 대권 후보로서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큰 기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알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표현이 있어야 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연인 한동훈은 당연히 그 공소 제기가 내용적으로 대단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불공정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나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서는 행정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뭐 이런 정도로 딱 구별을 지어주는 어떤 해명성 발언이 있었으면 훨씬 더 부드러웠을 텐데 어제 너무나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죠. 제가 쭉 다 봤는데 토론회를 어제가 5번째였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예, 막 펜도 떨어뜨리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그건 못 봤어요. 컬러 펜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다가 파란색으로 바꾸더라고. 그 정도로 뭔가 어제는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다. 예, 어제 막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가 거의 레슬링으로 치면 태그 매치처럼 했잖아요. 어떤 매치요? 태그 매치라고 있잖아요. 서로 탁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어. 서로 조를 2인끼리 싸우는. 그래서 중간에 원래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둘이 들어가서 막 하다가 한 명 딱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레슬링요? 안 보시네. 저는 몰라요. 저는 예. 그런 거.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요새도 있어요. WWE 보면은 그런 게 나오고. 예. 프로레슬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슬링. 예. 프로레슬링. 네. 그런 기밀, 느낌이었다. 박치기. 네. 예. 그래가지고 일단 어저께 사과를 하고 했는데도 이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과를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진화가 되긴 됐는데 일단은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전현직 의원들 네. 그리고 보좌진들이 굉장히 많이 심정적으로 실망을 했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잘못 들으면은 나랑 상관없다고 들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간미가 없어 보이고 정말 기계 같고 AI 같고.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19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협위원장 할 때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전 취재하면서.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시절이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도 그렇게 탄핵된 지 얼마 안 됐고 지방선거 망했고 엄청 더웠고 의석은 또. 그렇고 바른 미래당 때문에 저쪽으로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진짜 덥고 막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였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다시 그 시절로 가기 싫은데 맞아요. 그 시절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잘 넘어가서 당이 단합하는 전당대회로 끝나야 합니다. 그때 제 기억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가 처음 어저께 글을 올렸잖아요. 네.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돼서 지금 됐죠. 재판을 받고 네. 있는데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황당하게 기소가 된 사람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 윤한홍 의원은 그냥 의안가인가 그 앞에 서 있는데 민주당하고 그때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수처법 관련된 그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데 어떤 의원이 그 법안을 이은재 의원인가 누가 이은재, 예. 뺏었어. 어. 뺏었는데 그걸 뺏어가지고 옆에서 그 가만히 서 있는 윤한웅 의원한테 그 줬단 말이에요. 윤한웅 의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받았어. 근데 그게 CCTV 찍힌 거예요. 아, 그래서 기소됐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게 상황이 혹시라도 그게 법이 세단 말이에요, 형량이. 많이 세요. 근데 옆에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은재 의원이 그 주는 거 그냥 받았을 뿐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받았다가 다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CCTV에 딱 찍혀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그게 기소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형량이 나오면 의원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예민하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거죠. 그때 어느 분은 팩스로 들어온 어떤 맞아요. 공문을 찢어서 그게 이은지 의원이. 그 제 옆에서 봤어요. 예, 안에 들어가 계셨죠. 그래서 제가 그거 밖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찢으면 안 되는데.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문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못 들어오게. 맞아. 이러다 어떻게 될 것 같고 문에도 이렇게 안기대고 막 이게 무너지니까 막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 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생각 딱 들어. 역시나 그렇게 됐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철규 의원도 그 당시에 보면 안에 들어가 있다 있는 이유만으로 거기 기소됐잖아요. 그래서 27명이 기소가 됐죠. 27명 기소됐죠. 의원이 당시 20대 국회의원 27명이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됐어요. 그 중에 그래서 기소됐다가 지금 현역으로 있는 부분 6분인가 7분 예.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전직 의원들이고 또 보좌진들이 꽤 돼요. 많이 있어요. 네, 꽤 돼요. 그때 원외 당협위원장들 다 오고 보좌진도 다 왔기 때문에 맞아요. 원외는 기소된 분이 없나 그럴 거예요 아마. 원에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막판에는 이제 원내만 확 했거든. 맞아요. 근데 저는 왜 거기 있었지? 안에? 저는 어떻게 하다 안에 들어갔어 나는. 맞아요. 저도 안에 들어갔다 못 나왔어요. 괜히 그 취재로 들어갔다가 문을 막는 바람에 저 안에 8시간인가 8시간 있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진짜 아수라장이고 그제 급박했던 긴박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게 참 지금 와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또 엉뚱한 방향으로 튀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바로 사과를 또 그 다음날 깔끔하게 한 부분은 정치인 한동훈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좋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좋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였던 예.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런데 어제 자꾸 이게 뭐 이렇게 좀 꼬집는 것 같아서 그런데 자꾸 제 눈에는 자꾸 이렇게 직업병인 것 같은데 어제 KBS 토론이었나 이게 보다 보니까요. 어제 또 저는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락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또 KBS 토론에서 질문을 막 하더라고요.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그러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또 패스트트랙 가지고 막 질문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패스트트랙 기소를 한 사람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 말 했지. 저는 솔직히 이 말을 또 왜 했을지 모르겠어. 네. 안 했으면 좋았을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신들이 공격하는 포인트의 결국 지향점은 당시 기소를 했던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한테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겠죠. 이게 방어 본능이 작동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그 나경원 의원한테 수요일 날 그 라디오 토론에서 이 발언을 한 것도 나경원 의원이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다는 얘기를 하니까 방어 본능에 의해서 저희 표현을 하면은 욱해서 나온 이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토론을 너무 많이 해. 이거 토론이 너무 많아. 6번. 대선 때도 이러진 않아요. 네. 대선 토론에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결국 마지막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이고 사과 잘 하셨는데 사과는 정말 잘했는데 또 말려들었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호흡을 가다듬기가 어려울 정도로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요. 계속 들어왔어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답변 기회도 안 주니까 이 오디오가 막 맞물렸잖아요. 맞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막 말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이 토론을 너무 오래 많이 했던 노련한 나경원, 이 원희룡, 음, 그리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안 그냥 밀어붙이는 원희룡 후보, 음, 그리고 이 서울시장 있고 무슨 이 큰 선거에서 토론을 진짜 많이 해본 나경원 후보, 이 두 사람한테 진짜 집중적으로 막 난타를 당하다 보니까 이 토론을 거의 많이 안 해본 한동훈 후보가 이 멘탈이 그렇죠. 예,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본인의 정신 세계에 없는 방식이 들어오니까 예, 예. 변칙이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변칙 공격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게 그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살짝씩 음, 이게 그러니까 검사적으로 법률가적으로 반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치가 참 어떨 때 보면 순발력도 필요하고 뻔뻔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잘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저는 근데 좀 불편했습니다. 두 분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그 모양새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너무나 좀 정책 토론도 좀 하고 중간에 살짝 그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잠깐 갔다가 결국은 다시 그 백도라고 하죠. 그냥 다시 넘어가더라고요. 도로 다시 예. 넘어가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참 뭐 도대체 이것도 뭐 하나 물고 계속 늘어지는구나 생각을 좀 했었어요.